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쪽 변수는 크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가름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거의 제자리 수준에서 야금야금 움직이고 있고, 다우 지수는 무려 11일 연속 상승,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11일 이상 연속 올라간 사례는 6번밖에 없었거든요.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하죠. 다우만 올라간다 이래버리면 또 어떨지 몰라도 다우 올라가고 S&P 500, 나스닥도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쪽 뉴스가 우리에게 딱히 나쁜 재료를 공급한 건 없었고,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표도 엇갈렸거든요. 그러니까 S&P 글로벌, 예전에 마키사라고 했는데 지금 S&P 글로벌로 바뀌었죠. 여기서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 보니까 제조업 지표는 예상치보다 잘 나오고 서비스업은 예상보다 좀 부진했고, 근데 이건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가늠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중립 정도. 조금 찜찜한 건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갔고, 특히 200일선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200일선 돌파를 우리가 우습게 보긴 어려운 게, 그동안에는 이 아래 있다 이걸 돌파했다 그럼 투기 세력들이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서나 보다라고 하면서 포지션을 상방으로 확 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나? 이런 걱정이 유발될 수도 있죠. 그래서 유가를 조금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나마 이제 조금 이걸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오늘 환율이 빠졌거든요. 외국인 투자들이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대규모로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빠졌다라는 건, 이론적으로 보면 주식 매도한 자금을 송금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려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고 유가가 동시에 올라가면 우리 물가가 확 튀어 올라가는 그런 어떤 계산이 되는데, 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인 재료는 나쁜 게 나오면 그거를 상쇄시켜 줄 만한 이슈가 계속 나와서 적어도 중립 정도의 상황, 우리는 이거에는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쏠림이죠. 지난주에 2차전지 빅3의 코스닥 시장 내 거래대금 비중이 23%였거든요, 평균. 근데 어저께 25%로 올라갔잖아요. 오늘은 무려 38%, 그러니까 거의 40%였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단 3종목의 거래대금이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의 거의 40%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번의 거래가 있었다면 그 중에 4번이 이 3종목에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포스코 홀딩스는 어제보다는 좀 낮이긴 했는데, 거래대금 3조 7천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비율이 19.7, 한 종목 거래대금이 19.7% 됐거든요. 이거 10% 밑으로 한참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세 종목 거래대금은 15% 이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아침에 상승 종목 수가 많은 상태로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2차 전지사로 넘어가야지 하면서 그걸 팔고 2차 전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 수는 계속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매매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수급 블랙홀 현상이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FMC 지나면 FMC가 시황을 막아놓는 측면이 있거든요. 위든 아래든. 그 지나고 나면 시황이 한쪽으로 열리게 되면서 거래 쏠림에서 좀 분산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그때가 더 문제고, 지금 당장은 이제 쏠림이 되게 심하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그 2차 전지 소재주래요. LS가. 그러면서 LS가 상한가. 이 종목이 상한가 간 사례가 몇 번이나 있나 저는 세보고 싶은데, 어쨌든 상장한 이후에 최대 상승폭이 나온 거죠. 이렇게 하는데, 사실 LS는 이거보다는 주력 사업, 그러니까 계열사 어떤 전선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전선은 지금 쇼티지라는 거잖아요. 해상 풍력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근데 어쨌든 2차 전지 소재라고 분류가 되면서 2차 전지 비스름한 재료가 있으면 그거 찾아가지고 급등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오늘 블룸버그 보도 보면 한국의 칩 주식,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피델리티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80억 달러 정도 굴리는 피델리티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좋게 보고 있고 우린 이미 사놨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올랐어요. 근데 이게 달러 차트로 보면 제가 늘 강조드리는 200주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대롱대롱합니다. 여기서 플러스 만들면서 밀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탈해버리면 조금 불안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향후의 어떤 움직임 또 주목해 봐야 되는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1조 3,400억 역대 순매도 순위 안에 들어갈 겁니다. 블록딜 이런 거 빼고 나서 놓고 보면. 근데 코스닥은 또 3,800억 샀거든요. 근데 뭘 팔았나 보면 철강 업종만 무려 1조 3,200억,
단일 업종 매도 역대 최대 아닌가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철강 업종을 집중적으로 팔고 근데 그렇다고 매수한 업종도 적지는 않았어요. 뭐 기계라든가 운수장비 이런 것들도 샀잖아요. 실제로 종목으로 보면 오늘 포스코 한 종목을 1조 3,300억 팔았거든요. 외국인 전체 순매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뭐 땡큐 뭐 개인들이 1년에 날 수익을 불과 며칠 만에 올려줘 버리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사고 뭐 이제 삼성제 우선주 사고 자동차 사고 그 외에는 좀 골고루 나눠 사는데 이제 조선업종 매수도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적이었고 기관은 포스코홀딩스 1,000억 원 그 물량 받았고 삼성전자 팔고 외국인 기관이 좀 반대되는 그런 매매를 좀 했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을 3,860억을 샀는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두 종목을 4,400억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엔터주 샀죠. JYP라든가 SM 두 종목 매수한 게 이제 특징이었고, 다음에 이제 IT 종목들도 좀 샀습니다. 동지세미캠, STI, FST 이런 것들을 좀 샀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에코프로비엠을 역시 250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주성, 엔터, 뭐 원희가 EPS, 동진세미캠 이런 것들, 그러니까 2차 전지 일부와 IT 일부, 엔터주 이렇게 이제 담았습니다. 물론 이제 매도 쪽에 그동안에 매수했던 STI라든가 이런 종들이 매도가 있긴 한데 업종 전체를 보면 2차 전지 일부, 반도체 일부, 뭐 엔터주 일부 이렇게 이제 담으면서 이제 세 가지를 좀 담는 그런 모습이 나죠. 지난주에는 좀 제약이 있었는데 제약주의 비율은 오늘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런 업종의 특징. 그다음에 이제 이슈를 정리해 보면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서 에너지 플러스 금융업종의 상승률이 빅테크보다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FMC 이후에도 과연 저렇게 될 거냐. 저 구조가 그대로 고정되는 것보다 사실 우리는 골고루 다 가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가 좀 올라가지고 이런 구도가 나오는 게 증시는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쏠림도 좀 덜하게 되거든요. 지금 약간 이제 시장이 이거 주도주가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가는 것만 골라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팔자 뭐 이런 구도 되면서 지금 시장이 어정쩡해진 거고, 조금 경계 요인은 국제유가가 지금 200일선 돌파해 버렸거든요. 여기서 뭐 $80 넘어가 버리면 200일선 위로 한참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재부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거래대금, 이게 제가 세 종목으로 거래대금 저렇게 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에다가 다음에 이제 포스코까지 합치면 세 종목의 거래대금이 8조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이 거래대금 적을 때 5조 원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좀 빨리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들도 좀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2차 전지, 정유, 뭐 엔터 이런 종목이 오늘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좀 되게 독특한 화제를 모은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이클 윌슨,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비관론자죠.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는 좀 틀린 것 같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성문 쓴지 알았어요. 내용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틀렸는데 앞으로는 맞을 거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만 놓고 보면 얘네들 이제는 틀렸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만, 뭐 이제는 그 부양 효과가 내려갈 때가 됐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전에 기업들의 실적도 동시에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실적 보면 다시 주가는 빠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앞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조금 마음이 약해진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반면에 이제 또 한 명의 비관론자, 그 JP모건의 콜라노비치, 이 사람은 원래 작년 초까지만 해도 굉장한 강세론자였다가 비관론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엇박자 분석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약세장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비관론자들이 조금 이제 후퇴하는 움직임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막 이렇게 얘기를 깔아요. 이제 안 좋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이거하고 페이퍼 샌들러까지 합쳐서 3개 정도가 빅3 비관론으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비관론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그때가 오히려 경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관론자들이 자기 고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낙관론만 있을 때는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섞여 있을 때가 가끔씩 물량 소화도 되고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저것만, 이 현상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올해 마이클 윌슨은 그냥 아닌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